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평소보다 시황을 좀 짧게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시경제 이슈는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들 0점대에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이 별 3개짜리만 좀 살펴보면, 어제 FOMC 의사록, 이 회의록이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서 이제 많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 이 동결의 무게감을 두게 되었고, 결국 관건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이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보시면은 별 3개짜리가 한 요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우선 기존 주택 판매 보시면은 이전 달과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하면서 지금 주택 시장 자체가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원 내구재 수주도 보시면은 이전과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구재라고 하는 거는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의미를 하는 건데, 요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시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같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와 지금 예측치를 모두 다 좀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 표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여전히 고용이 견고하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지만, 이걸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는 왜 이렇게 고용이 견고한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투잡, 쓰리잡, 멀티잡을 뛰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더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합리적이겠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지금 연준의 세법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는 그런 시그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이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날과 동일한 수준의 장대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려간 지점을 보시면은 35.9K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금 38K 저항 영역을 한 번 더 두드렸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37.4K입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은 4.2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더 큰 6.1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거의 대부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특정 종목들은 굉장히 더 진하게 들어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반전이 일어난 거는 바이낸스 CEO 사태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커져서 그 두려움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잠시 장악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변화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절차들이었다. 어떤 규제의 명확성들이 더 뚜렷해질 것이다. 자, 이런 논점들이 강해지면서 시장이 이제 안정감을 찾고 다시 상승의 분위기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선전을 해서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해서 52.71%입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4계단 상승을 해서 66입니다. 그래서 그리드의 단계가 색깔이 더 진해졌는데, 어제 상승한 거에 비하면 4계단이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지표들은 좀 비트코인을 더 중점적으로 두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이런 지표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보다는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상승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가장 뚜렷한 구간인 38K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언제든지 다시 또 이 38K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위로 38.5, 39에서도 이제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가장 뚜렷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7.5K 정도 부근에도 뚜렷하게 지금 저항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뚫고 올라갔고요.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매수벽은 35K에서 가장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뚜렷한 매수벽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넣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세를 이끈 거는 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고래인 보라색 고래와 그리고 빨간색 고래, 나머지 고래들도 이 구간까지는 이제 금액을 넣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물량들을 던져내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추이들은 뒤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지금 ETF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오늘 계속해서 점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ETF와 관련해서 많은 이 금융기관들이 SEC에게 이제 수정안을 제출하거나 지금 직접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크인베스트가 세 번째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블랙락이 SEC와 만났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중요한 뉴스들 보겠습니다. SEC에는 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이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트 피어스 의원입니다. 자, 이번에 이 헤스트 피어스 의원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ETF의 승인을 반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SEC의 5명의 위원 중에는 3명이 민주당이고 2명이 공화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스트 피어스 의원과 함께 2명의 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기조들, 지금 ETF에 대한 이 금융기관들의 어떤 공격적인 이 신청들에 대해서 나머지 3명의 의원들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뭐 게리 겐슬러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대세의 흐름들을 갖다가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가는 본인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갖다가 다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합리적인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헤스트 피어스 의원이 이렇게 공개적인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SEC 내부에서도 아마 어떤 기조들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블랙락과 지금 SEC가 만났다라는 이제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지금 둘이 만나서 둘이 이제 미팅을 가지고 블랙락이 PPT를 갖다가 여기 이제 SEC에게 이제 보여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SEC가 신청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ETF를 현물 대신에 좀 현금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SEC가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랙락이 그럼 우리가 이런 로직들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런 모델들 너네가 한번 또 검토를 해봐라 하고 이제 수정안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 SEC가 본인들의 입맛에 더 맞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관리하기가 더 용이한 방안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현재까지 12개 자산운용사가 지금 현물 ETF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현금 기반으로 발행이 가능한 거는 이제 일부분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나머지도 한 번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이제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현금 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ETF 유통 과정과 관련된 거고요. 이 유통 과정에서 브로커나 혹은 딜러들이 이 ETF 발행 기관에다가 현물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고 ETF를 수령해 오는 방식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브로커나 딜러들은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유통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규제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컨트롤이 쉽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로직들과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업데이트해서 지금 SEC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제임스 세이파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예상했던 그대로 이 GBTC를 BTC로 이제 수정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하는 내용이 가장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 어떤 효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이었던 이 톰 팔리라고 하는 분은 이 ETF가 승인이 되면은 이 돈이 비트코인으로 넘쳐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들이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기관들의 유입들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K33 리서치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의 익스포저 방식이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이 전통적인 이제 60대 40 포트폴리오, 이게 어떤 구성이냐면 주식이 60%, 채권이 40%인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면서 훨씬 더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60대 40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1%라도 노출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투자자보다도 3.16% 이상의 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3%만 담더라도 무려 9.57%의 수익률을 거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대체 자산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게 됐고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자산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1%에서 3%만 담아도 이렇게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이 기관들이 이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는 보고서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요, 이 CME 선물 트레이더들이 지난주에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전망을 유지했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지금 선물 프리미엄이 두 자릿수를 웃돌고 미결제 악정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장을 불리시하게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 바이낸스 CEO인 자오 창펑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산업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이 미국의 법무부와 합의한 것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합의 덕분에 향후 바이낸스가 붕괴할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그리고 바이낸스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거가 된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가격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샘 뱅크먼 프라이드와 자오 창펑 다음에 이제 인물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도 이 저스틴 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스틴 선이 트론 창립자이죠. X를 통해서 HTX와 해코 체인 브릿지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를 배상할 계획이고, 아울러 입출금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이제 저스틴 선의 어떤 행보들도 조금 더 유익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태민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이 애플이 굉장히 견고한 성, 본인들만의 어떤 중앙화된 방식으로 굉장히 견고한 성을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죠. 그런데 지금 애플의 어떤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 집단 소송이 이제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이 자사 결제 서비스 우위를 위해서 지금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좀 배제하는 것이 애플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들을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애플이 자사 P2P 결제 앱에서 페이팔의 벤모와 블록의 캐시 앱이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떤 이면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지금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애플 캐시 사업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벤모와 지금 캐시 앱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앱들인데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소송이 크게 번지게 되면 또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격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여기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 구간 38K 부근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반환한 것들을 다시 그대로 돌려서 동일한 수준의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지금 여기 22MA를 딱 터치를 하고 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아래로는 이 강세론자들, 이 불리시한 세력들이 절대 허용치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들을 다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다시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보면은 수요와 공급이 거의 정확하게 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리시한 이 매수세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은 여전히 22MA가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기울기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양수의 영역에 있으면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차트상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40K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48K까지도 치솟을 수 있는 이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기를 또 뚫지 못하고 22MA 아래로 내려와서 거기를 하회하게 되면은 가격대는 이제 34.8K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2.4K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상으로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계절적인 관점과 온체인 관점을 보시면은 약간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계절적인 관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봤을 때 10월을 두고서 우리가 업토버라고 불렀죠.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의 27에서 28%의 수익률을 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11월, 12월도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이렇게 반감기 전 시즌이 있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그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굉장히 불리시한 어떤 마감을 할 것이다. 11월 달에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50K까지 보고 있는 어떤 관점들도 있어요. 요거는 준지크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이제 69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어떤 엇갈린 정서들이 있다라는 건데 채굴자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23%의 어떤 수익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절적인 추세로 봤을 때 지난번 10월 달에 이제 27%의 상승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평균 상승률로 봤을 때 11월 달에는 43% 정도에 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패턴들이 들어맞게 되면은 50K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2월에는 일반적으로 11월 종가에 7%가 더 추가된다라고 해서 과거 사이클로는 더 불리시한 관점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의 과거 사이클들과 지금 현재 어떤 정서 기반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불리시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관점들이라면 순수하게 온체인 지표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온체인 지표와 기술적인 분석이 엇갈린다고 했는데 온체인 지표가 조금 더 맞는 방향으로 갔죠. 근데 이거를 이번에도 한번 우리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건 어떤 지표냐 하면은 이게 순 테이커들의 볼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이커들은 이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요거는 이제 판매자들의 어떤 통제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게 공교롭게도 요게 이제 정점을 찍고 요 지표가 하락을 할 때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정점을 찍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요 시점이 보통은 여기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구간 마이너스로 가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거의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만큼이 지금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순테이커들의 이 볼륨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여기서 가격대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여기 정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펜드 아웃풋 에이지 밴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연령대들이 이제 파괴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2개월에서 지금 18개월 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요 구간, 요 색깔 핑크로 표시된 요건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파괴된 물량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5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지금 갑자기 이동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매도 물량으로 풀리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가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상 신호들은 별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표는 이제 사이클을 대비한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를 바라본 관점인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죠. 크립토코인의 관점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2024년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고 나면은 2015년 하순까지 어떤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 주기들이 당겨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들은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을 스토캐스틱이 터치를 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터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평소보다 주기가 더 많이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2024년 4월에 반감기를 맞으면 2025년 하순까지를 정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 주기가 6개월 정도 이제 당겨지면서 아마도 이제 2025년 중반에 가장 가격의 정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